둥근 탁자 풍월서 단계. 살짝 돌려서 이 정도 보이는 상태에서 그냥 할까? 자, 그러면 비례식 서술형 문제 몇 개만 그러면 보고 갈까? 예를 이런 거부터. 자, 11번. 이정이야 소위가 1번도가 찾아서 얘기 일단은 이정 같은 양의 타자를 치는데 희정이 12분. 구해야 되는 거 항상 나중에도 마찬가지지만 구해야 되는 양을 문자로 두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뭐라고 했냐면 희정이와 수민이가 1분 동안 친 타자의 수의 비잖아. 1분 동안. 이 수가 일단 하려는 방법은 그대로 한번 해볼게. 이건 X를 하면 안 되지. 자는 거 여기 Y나 바꿔. 자, 여기서 하나 문자는 가능하면 적은 게 좋은데 바로 표현이 안 되면 관계 확인이 어렵거나 하면 지금처럼 문자를 새로 두는 거, 이거는 정말 용감하게 계속 해줘야 돼.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수학은 대부분 이해를 하거나 머릿속에서는 어떤 것 같았는데 그 다음 문제가 되는 건 초등학교 때부터 이 쓰는 연습이 안 돼 있으니까 표기하는 연습이 안 돼 있거든. 표기를 하지 못하면 그 다음 생각으로 이어나가기가 힘들어. 고등학교처럼 단계가 조금 더 거쳐서 결과를 얻어야 되면 그 단계를 거칠 때 내가 보고 생각하는 게 편하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걸 표기를 해줘야 돼. 그래야 그걸 보고 그 다음 단계, 또 아직 내 머릿속에 정리는 안 돼 있는데 그 상황을 보고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게끔 하는 힌트가 얻어지고 이러거든. 그래서 쓰는 연습이 너무 중요한데 대부분 나중에 이렇게 문자 쓰는 거 연습이 안 돼 있고 그 다음에 식을 쓰거나 생각을 표기하는 연습이나 이런 게 안 돼 있는 사람은 고등학교 때 잘 쓰지를 못해. 그러니까 글은 읽어도 뭐 국어적인 해석은 돼도 수학적으로 번역이 안 되니까, 또는 번역이 되더라도 표기를 못하니까 결과까지 이어진 진행을 못 시키는 거지. 그게 정말 힘들거든. 그래서 그 무렵이 돼서 연습이 안 돼 있는 애들한테 문자 표기를 해. 그 다음에 뭐 써놓고 확인할 수 있게 만들어야 돼. 근데 이거 하나, 글자 하나에 딱 손으로 쓰는 것조차가 힘이 들어. 용감하게 문자를 쓰는 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연습이야. 잘 표기를 했어. 근데 그 문자를 표기하는 게 내가 의도하는 거, 그리고 내가 알고자 하는 걸
잘 모르니까 일단 문자로 두기도 하고 관계를 연관시키기 전에 문자를 두기도 하고 이럴 거잖아. 그럼 일단 요 y라는 표현을 둔 건 희정이에 대한 표현이었으면 수민이에 대한 표현은 다른 문자를 둬야 되겠지. 그러니까 같은 문자를 두면 내 눈에는, 내 머릿속에는 같은 값이라고 여기게 되거든. 맞네. 그래서 뭐 z라고 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두는 거야. XYZ가 XYZ, ABC 이게 고등학교 때 제일 많이 쓰는 미지수 표기야. 특히 X 이런 거. 바로 지워서 Z라고 써볼까? 이제 Y나 X나 Z 같은 거에 소문자로 써, 대문자로 써? 보통은 소문자로 쓰지. 아. 그런 것도 익숙해지면 낯설지 않게 만드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소문자로 쓸까? 자, 어떤 의도로 내가 이걸 쓰려고 하는지를 계속해서 생각을 해야 돼. 얘가 여기에 1분 12를 단위로 나눈 할 거잖아. 때는, 그럼 얘는 X 나누기 12인데 얘를 구해야 되니까 얘는 X라고 두고 얘는 X 곱하기 12로 하니까. 아니, 같은 표현을 둔 건 잘했어.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확인인데, 이 수가 사실은 나중에도 이래. 일단 충분히 이 수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시간이 예를 들어 방법적으로 옳은 걸 쓰는 데 쓰이지 않아도 현재는 경험이라는 게 부족하고 표기하는 연습이 사실 학교에서 잘 전달이 안 되니까 충분히 이 수가 생각하는 것처럼 쓰는 시간이 필요하거든. 그 다음에 조금 더 효율적인 방법들이 전달이 돼야 될 수도 있어. 그냥 수정될 수 있게. 그리고 또 어떤 때는 뭔가 이렇게 오류가 일어날 수 있는 방법적인, 그러니까 잘못된 이미지가 들어가지 않게끔 하려고 먼저 전달돼야 되는 것들도 있겠지. 근데 이건 잘 쓴 거야. 보통은 근데 같은 양이라는 표현을 중학교 때나 이럴 때 쓰면 숫자 1 같은 걸 써. 기준을 1로 잡아두는 거야. 100, 뭐 이렇게 잡고 1000으로 잡을 수도 있는데 1이라는 수치값을 같은 양의 크기로 잡아두고 그거에 몇 분의 몇 하는 비율을 선택을 해서 양의 비교를 할 수 있게 만들어. 아, 이거를 1로 잡아서? 아니 여기 같은 양의 타자를 1로 잡는. 근데 문자로 도 아무 상관이 없고 어쩌면 이 수가 문자를 두는 바람에 아빠가 전달할 수 있는 표현들, 이 수가 비교하고 생각할 수 있는 게 더 많아졌을 수도 있어. 자, 지금 표기한 거는 어긋나지 않게 너무 잘했어. 더 효율적인 거 그건 나중에 생각을 해도 돼. 자, 일단 같은 양이라고 하는 게 뭔지 모르니까 이 수는 X라고 뒀을 뿐이야. 일반적으로 우리는 질문에 해당하는 표현을 문자로 두는 게 더 익숙해지게 만들어 주긴 해야 되는데, 여기는 지금 타자 수를 비교하니까 두 개 표현이 필요한 거잖아, 그렇지? 이 두 개는 그렇지. 여기 있는 요 두 개가 필요한 거야. 자, 그러면 이 수가 금방 표현한 비례, 이전부터 했던 그 관계에 대한 표현을 따지면 12분 걸렸다라는 표현을 1분 동안이라고 하면 그 양은 어떻게 될까? 그러면은 y12분의 1이죠. 그렇지. 그럼 여기다 써볼게. 그렇지. 그러면 전체 1분 동안이라는 양은 실제 걸린 시간분의 처음 양에 대한 표현이야. 근데 그걸 이수는 문자로 두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표기도 했고, 그 다음에 비교할 수 있는 수치값, 비와 숫자는 다르다고 했지. 식의 전개는 숫자가 필요한 거고 숫자의 표기가 필요한 거고, 비는 그저 여기서 간단한 자연수의 비 이렇게 표현하듯이 비교할 수 있는 양인 정도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 수는 x를 기준으로 잡았기 때문에 y의 양이 12분의 x 적어볼게.
1분 동안 할 수 있는 양 y가 그치. 12분의 x라는 표현을 얻은 거지. z는 20분의 x. 자, 이게 기본적이고 너무나 정확한, 실제로는 이 문장을 그대로 번역을 해서 얻을 수 있는 표현들이. 근데 아까 처음에 말할 때 같은 양을 1로 잡는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수학에서 이용할 수 있는 어떤 규칙 같은 걸 말을 했던 이유는, 자, 여기서 봐. 각각의 타자 수, 이건 구할 수가 없는 거잖아, 맞지? 조건이 부족하니까 구할 수가 없는데 b를 구하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y와 z의 b를 쓸 거니까 12분의 x 대 20분의 z라고 원래 같았으면 썼겠지. 그대로 써볼게. 12분의 x 대 20분의 x지? 그렇지. z. 자, 그래서 1로 잡았던 이유가 이 양은 b에 대한 표현에서 없어져 버릴 양이잖아. 맞지? 그러다 보니까 보통은 수학에서 비율, 비교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같은 양, 기준이 되는 양 같은 걸 보통 1로 잡아. 근데 예를 들어 그 양이 얼마냐고 물었다면 이 수처럼 x를 두는 게 제일 우선해서 해야 되는 정확한 행동이고, 그 다음 수치 값을 비교하라면 조건이 더 있었겠지. 그래서 그 값을 구할 수 있게 만들었을 거란 말이야. 그럴 때는 같은 양이라고 취급된 이걸 1로 두거나 이럴 수가 없겠지. 지금은 b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정석적으로 표현을 한다면 이 상황이 너무너무 잘 쓴 거야. 자, 그럼 이제 여기서 가장 간단한 b라고 하니까 x는 없어졌다면 네. 근데 그럼 어떻게 할까? 일단 부모 뭐 나눌 수 있는 건 나눠서 뭐 5도 아니 2로 2요? 아니면 4나 또 2도. 그래. 그러면 3분의 1 대 5분의 1이니까 일단 1 대 5분의 1. 그러면 자연수비로 나타나니까 분모의 최대 공약수 15. 최대 공약수인가? 최소 공배수인가? 최소 공배수인가? 어쨌든 15를 곱하면 되지. 그러면 45분. 보통 소인수인 상태가 나눠지니까 바로 곱하면 바로 알지. 15를 곱하면 앞에 거는 3으로 나눠지니까 5대 그렇지. 그게 뭐야? 제대로 써야지. 자, 그래서 지금 너무 잘했어. 이런 상태로 이해를 하는 게 수학의 문장을, 그러니까 국어적인 어떤 문장을 수학적인 이해로 해석을 하는 거야. 해석을 하고 나면 이런 표기가 필요하고, 그걸 진행시키는 것조차도 수학은 연습을 필요로 해. 근데 이 쓰는 연습이 초등학교 때부터 잘 안 되니까, 안 시키니까 답에 대한 표현, 그리고 전에도 얘기한 것처럼 뭐 몇 배를 시켜서 차이값으로 값을 구한다든지 하는 이런 표현들이 초등부적인 해석 방법이란 말이야. 근데 중학교, 고등학교 다음은 그게 쓰이질 못해. 근데 그 숫자적인 개념이나 숫자적인 이해도가 빠른 걸로 인해서 머리가 좋다, 수학을 잘한다 같은 표현으로 자칫 이미지가 굳어지고 칭찬을 받으면 중학교, 고등학교 때 쓰는 연습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뭔가를 하기 힘들겠지. 그럼 그 무렵
특히 머리가 좋다 인식되는 애들도 고등학생이 되면 그 전까지 연습됐던 사고방식을 고집을 하는 경우가 많아. 근데 고등학교 때는 특히나 지금처럼 쓰는 연습이 안 돼 있는 애들은 그런 초등식, 중등식, 어쩌면 주먹구구식 어떤 사고, 퀴즈 풀듯이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한계선이 이제 넘어서 버리는 거지. 근데 그때도 빨리 고쳐나가는 두뇌 능력이 좋은 애들도 있지만 아닌 경우 어느 상정도의 좋은 머리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 뭐 특히 그런 아이들일수록 어쩌면 예전 방식을 고집하려고 하는 경향이 커. 그래서 잘 안 바뀌어. 그때는 됐으니까. 근데 지금부터도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 초등부 시기고 나중에 이용되지 않는지, 또 나중에 이용될 수 있는 방법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순에 쓰는 연습들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리를 해서 실제 일정 시간 내 중고등부의 시험, 중간고사, 고등부는 모의고사, 수능 이런 것들은 정말 이 시간 내에 풀어내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거든. 그럼 얘를 나중에 실제 시험을 치면서 봐야 되더라. 그럼 이런 이해도와 표기 방법을 통해서 몇 번 연습이 되면 그 다음에는 이걸 보자마자 여기서 보면은 1분 동안 기준 단위야. 그러면 뭔가를 하는데 20분이 걸렸으면 20분의 1만큼이 분당하는 양이 되겠지. 얘는 12분의 1만큼이 분당하는 양이 되겠지. 그러다 보니까 이런 표현을 보면 20분의 1, 12분의 1, 아, 이게 1분 동안 할 수 있는 양의 비겠구나,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암기식으로 수학이 돼 있는 사람은 여러 번 쓰다 보니까 숫자만 보고 12분의 1, 20분의 1 해가 바로 5대 3 이렇게 쓰는 애들도 있겠지. 근데 그렇게 되면 이해도적인 면도, 쓰는 연습도, 수학적인 번역도, 뭐든지 전문적으로 뭔가 하려면 그 분야에서 통용되는 표현 방법이나 이런 걸 번역하듯이 이렇게 알 수 있어야 되거든. 같은 용어도 어디에선 다른 의도로, 수학에서는 어떤 의도로 이렇게 쓰이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해도적인 면을 위해서 나중 고등부 때문에 그런 거지, 이런 과정들이 필요해. 너무 잘 썼어. 그리고 우리는 시험이 또 뭐랄까, 어쩔 수 없이 이 공부가 학문적인 것도 있겠지만 시험에 대한 성과를 얻는 것도 있다 보니까 이제 아까처럼 결론 같은 거 1분 동안, 아 그럼 20분의 1의 양, 12분의 1의 양, 그거의 비를 표현하라는 거구나, 이런 식의 결과도 조금은 기억을 해두는 게 좋겠지. 오케이. 또 밑에는 또 비슷하려나? 넘어가 볼까? 하나 더 서술형을 해볼게요. 그러면 오, 자 이런 거 한번 해보자. 시간 분까지 나오네. 뭐 이거는 그지 않냐고 되면 1시간이 15m. 나중에 과학, 물리, 특히 물리나 수학이나 이런 거 단위 같은 것들 표기해서 머릿속에서 계속 그걸 인식할 수 있게 만드는 것도 되게 중요해. 이것도 한 3km 가는데 시간은 몇 분? 그렇네. 아니면은 X분으로 하고 얘는 60분으로 할까? 그런 것도 괜찮네. 근데 보통은 킬로미터는 시간 단위와 비교가 되고 미터는 초,
단위랑 비교가 되고 보통 이러거든. 그래서 얘는? 시간 단위를 일단 비교해 놓고 바꾸는 것도 괜찮아. 얘는 이렇게 바뀌었나면 이렇게 안 하고 하니까 이렇게 하고 그러면 이런 표현들 항상 숫자 계산은 곱하기는 가장 나중, 나누기는 간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선해서 하는 게 좋아. 요거 할 때 나누고 일단 한번 숫자 그럼 요거 여기서 나누? 그래야 같은 수를 곱하겠지. 그 다음에 3으로도 이게 나누 15 아니네 25 2분의 5 그러면 1 곱하기 일단 그대로 2분의 5시간 이 말이겠지. 그걸 5시간 몇 시간 몇 분인지로 바꾸라는 거지. 그러면 이게 60분의 몇 분? 아니 나눠진 건 그대로 시간이 될 거고 남아있는 것만 하면 되잖아. 2분의 5면 2시간 2분의 1시간이니까 2와 2분의 1 시간. 그렇지. 근데 이제 대문자도 중학교 올라가면 이제 안 쓸 거야. 대분? 대분수? 대분수. 여기 이었을까? 아니면 알았어. 밑에다. 이 2시간 2시간하고 2분의 1시간이면 1은 60을 바꾸면 30분 등호는 안 되지. 그렇지. 등호나 화살표. 이 등호는 초등학교 때부터 너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그냥 보이는 숫자를 막 나열하듯이 쓰는 걸로 자기가 계산하고 있다, 생각하고 있다, 착각하는 학생들이 정말 많거든. 중고등학교 때도. 근데 그때 보면 이 등호에 대한 개념이 크면, 그러니까 내가 쓴 거와 다음에 쓰는 게 같다라는 개념이 크면 표기를 할 때 그런 혼란을 조금 인식을 할 건데 아니다 보니까 그냥 막 써. 그래서 등호나 화살표, 그러니까 다음 진행하는 표현 이런 것들은 구분해서. 그렇지. 2시간 30분. 그러면 추가적으로 우리 보통 속력, 속도 같은 건 어땠더라?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그럼 여기서 1시간에 300km라는 건 300km/h라는 속력을 가지고 있다는 소리야. 여기서 써보면 연습장 이것도 그냥 쓸까? 속력이니까 300km/h 또는 보통 시 뭐 이런 식으로 요즘은 쓰기도 하고, 이게 지금 속력이고 속력의 단위야. 또는 속도. 속도와 속력은 다르다고 했었지. 어떤 차이였더라? 속력은 길을 따라서 하는 건가? 그리고 속도는 직선 거리? 속도는 속력은 크기만 있는 거. 맞아. 저번에 표현하면서 이렇게 돌아 나오는 위치에 대한 표현을 하면서 이 최단 직선 거리에 대한 표현과 비교를 해서 지금처럼 대답을 했지. 속력은 크기만 있는 거고 도는 크기와 방향이 있는 거. 그럼 반대네. 직선이니까 속도가 있는 거죠. 아하. 그래서 방향까지 있는 거. 근데 지금 보통은 일직선상에 배치를 하다 보니까 이게 구분 없이 보통 쓰이기는 해, 지금은. 자, 그래서 이게 속력이야. 여기서. 그러면 여기서 KTX가 일정한 빠르기로
이만한 속력으로 이 말인 거지. 거리 750km를 가는데, 자, 속력이 나와 있지.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근데 속력, 일정한 속력으로 300km/h라는 속력으로 얼만큼의 시간이 걸릴지 모르지만 750km를 간다면 걸리는 시간은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속력에 대한 표현은 물리적인, 나중에 물리에서 이런 거 배우거든. 하는 표현으로 따지면 속력은,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이게 시간. 보통 시간을 타임의 그 첫자로 t라고 보통 써. 그러니까 이런 문자 같은 것들도 이제 계속 나중에 중학교나 뭐 고등학교 때 거의 일정한 의미를 갖는 표현을, 표기를 같은 문자를 이용해 쓰거든. 뭐야? 그래서 그 문자에 익숙해지는 것도 좋아. 지금도 네모 이럴 수도 있는 걸 이수는 차츰차츰 x, 뭐 a, 소문자 a 같은 표현으로 미지수 표기를 하거나, 또 비례식에 대한 표현을 지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식에 의한 표현으로 쓰거나, 나중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배울 지식적인 그때 조금은 앞서 뭐 이렇게 배워도 되지만, 방법적인 거나 이런 것들은 이렇게 선행하듯 미리미리 알 수 있는 상태만 돼도 나중에 익숙한 표현을 쓰기가 좋거든. 그래서 보통 시간이 이제 t 이렇게 써. 이게 t야? t. 필기체 t. t 이렇게 써지기도 하겠지. 근데 아빠는 그냥 보통 쓰다 보니까 보통 이렇게 썼던 거고. x도 보면 x, y, g 이렇게 되어 있는 표현에서도 보통 뭐 이렇게 쓰든 하는데, x, y는 보통 필기체 형태인 이런 형태들이 자주 나오고요. 자기식으로 그냥 쓰면 되긴 해. 근데 왜 그러냐면 요렇게 되어 있는 표현은 곱하기랑 헷갈리기도 그치. 하고, 또 학생들 쓸 때 구자하고 지하고 이런 표시도 나중에 애들이 헷갈려. 지는 그래서 이렇게 쓰나? 그래서 내가 처음에 쓸 때는 안 헷갈린, 그런 거 안 헷갈린데 이렇게 말하다가도 표기가 비슷하면 나중에 조금 더 진행돼서 다시 확인하거나 이럴 때 막 애들이 다 헷갈리거든. 그러니까 최대한 처음부터 안 헷갈리는 표현을 써주는 게 좋아. 자, 근데 어쨌든 이런 속도, 물리적인 개념들을 알고서 표기를 하면 이 표현도 식외연 표현의 계산은 이렇게 쓰면 끝이야. 결과가 똑같지. 그럼 이게 2분의 5 하면 2시간, 2분의 1시간, 30분 이렇게 되는 거지. 2분의 2는 반이니까 그렇네. 4분의 1은? 25. 4분의 1은 25? 60분. 그렇지. 60분을 기준으로 4등분이니까 15분. 4개 중에 한 개. 그렇지. 60분의 한 이런 표현을 통해서 얻어진 거예요. 자, 역시 항상 우리는, 자, 이 말은 지금은 별로 필요가 없을 수도 있지만 고등부 때는 학생들이 문제를 또는 숙제를 하면서 하다 보면 시간이 얼마 걸렸는지 확인 안 하는 학생들이 많아. 그래서 1번 방법을 막 써봤다가 틀렸어. 2번 방법을 막 썼는데 답이 나왔어. 그럼 실제로 예를 들어 한 문제 푸는데 3분 정도면 풀 수 있는 문제가 10분이 걸렸다. 이거 뿌듯해하면 안 돼. 꼭 끝나고 나면 이거에서 왜 틀린 방법이 됐는지, 그리고 또 그러한 이유로 얘를 적합한 방법으로 선택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질문의 형태가 어떠니까, 해석이 어떠니까 난 이걸 선택하는 게 좋겠어. 시간적으로 보통 문제마다 어느 정도 소요되는 시간이라는 것들이 있고, 그 시간을 넘어버리면 다음 문제를 풀 수 있는 시간이 적어지거든. 실제로 고등부는 수능 만점자도 한번 말했던 게,
한 문제, 30번 문제 이런 게 그 문제 하나 푸는데 1시간이 걸렸대. 근데 그만큼의 시간이 아니어도 보통 문제를 풀 때 고난도 문제 되는 한 두 문제는 20분 이상이 걸려. 해설하고 쭉 그대로 딱 써도 20분이 넘는 경우들도 있거든. 근데 그게 한두 문제 꼭 포함이 돼 있으니까 그만큼의 시간을 투자해서 참을성을 가지고 단계별로 쓰는 연습이라는 게 너무 중요해. 심리적으로도 그러할 수 있어. 또 이만큼 시간이 필요해 라는 이해도 있어야 되는데 보통 그런 연습들이 안 돼 있으니까 또 전달도 못 받으니까 그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잘 못해. 빨리 뭐 문제를 풀어야 될 것 같지만 그러다 보면 설명이 이것도 제대로 못 듣거나 결과만 확인하고 자기는 나중에 쓰려고 했더니 머릿속에 남아있는 지식이 하나도 없고 이런 경우 정말 많거든. 근데 그거에 뭐랄까 비교해서 과제를 하거나 자기가 문제를 풀 때 걸리는 시간도 일정 시간이 넘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도 인식을 해야 돼. 그래서 꼭 문제를 풀고 나서 자기가 푼 시간이 적당한 시간인지 더 효율적인 방법이 있는지 그러면 그 방법에 대한 표현으로 얼마의 시간이 걸리고 또 내가 그걸 선택해야 되는 상황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놔야 되는 경우들이 막 생겨. 그치? 현재는 이해를 위주로 점점 익숙해지는 기간이라면 조금씩 지날수록 일정 시간 내에 풀어야 되는 방법적인 선택이 필요해. 그래서 끝나면 제대로 쭉 풀었나, 낭비되는 시간 없었나, 또 계산을 지금 같으면 계산하면서 조금은 더 뭐랄까 간소화할 수 있는 표현은 없었을까, 어느 시기쯤 나누기를 하는 게 더 나았을까, 이런 것들도 좀 생각하는 게 좋지. 답이 나온 거 이거 가지고 지금 어떻다 저떻다 라고 생각을 하면 공부가 없어져. 너무 잘 썼고 이런 관계들이 있다는 것도 좀 이해를 해두는 거지. 얼마 지났지 시간? 30분 됐나? 왜 됐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 끝.